안녕하세요. 포항제철중학교 정보교과 교사 최희영입니다. 2021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수업 콘서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수업에 AI 학교생활을 도와줘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학생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로 해결해 보면서 정보교과에 인공지능을 녹여보려고 시도한 수업입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험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올바른 윤리의식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AI 학교생활을 도와줘 프로그램은 정보 과목의 정보 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 영역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총 5차 시의 수업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1, 2차 시에는 자료와 정보 단원의 디지털 이미지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에서 특징을 찾아 구분하는 인공지능의 원리를 학습합니다. 3, 4차 시는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단원과 연계하여 학교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추상화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해결해 봄으로써 프로그래밍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차 시에는 AI for School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봄으로써 우리가 만들어갈 인공지능 세상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SN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SNS를 사용하면서 태그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SNS를 사용하는 아이들 중 대부분이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 업로드되는 사진 속에서 SNS는 어떻게 나를 알아내고 알려주는 걸까요? 컴퓨터 과학을 다룰 때는 아이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1, 2차 시는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활동 1에서는 숫자로 표현된 이미지 데이터에서 얼굴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활동 2를 통해 지도학습으로 친구들을 판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서 데이터와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활동 3에서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얼굴 인식 사례를 찾아 공유하고 발표하며 AI와 소프트웨어로 인해 변화하는 생활의 모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1에서는 숫자로 표현된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얼굴을 인식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레디언트 패턴을 활용하여 얼굴의 특징을 찾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픽셀에 대해 색의 밝기의 변화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모든 픽셀이 화살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미지에서 명암의 흐름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림처럼 얼굴이 가지는 특징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숫자로 된 데이터에서 얼굴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의 얼굴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 예를 들어서 눈이 2개고 입이 하나 등을 파악하며 이러한 비슷한 특징이 있는 영역을 얼굴이라고 인식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수업 후에 선생님, 그거 발열 체크할 때 봤어요. 사진 찍는 앱에서 봤어요. 라며 생활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활동으로는 사진 속에서 얼굴의 위치는 찾을 수 있지만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는 나를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한다는 것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하려면 이미지 속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분석해야 되는데요. 앞서 활동에서 사람의 눈, 코, 입 등을 찾을 수 있었다면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특징, 즉 눈의 길이, 입술의 길이, 코의 길이 등 사람마다 가지는 고유한 얼굴의 특징을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SNS에 사진을 올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에 간 사진인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사진에 대한 설명과 해시태그까지 써가며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그 수많은 사진들은 빅데이터가 되고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 특징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새로운 사진이 업로드되는 순간 당신일 수 있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 방식이 지도학습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인데요.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 내가 쓴 설명들은 정답, 즉 레이블이 되고 사진들은 학습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활동 2에서는 티처블 머신을 이용하여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레이블로 정하고 각 레이블에 학습시킬 데이터를 직접 카메라로 찍어 수집하는 친구 판별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중학생이고 또 남학생이 사진을 찍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천장 부분만 찍는다던가 배경만 찍는다던가 아니면 눈만 크게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사진을 찍는 형태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인공지능 멍청한 것 같아요. 등의 반응을 보이는 모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얼굴의 특징을 잘 추출하려면 어떤 사진을 학습시켜야 되는지, 학습한 데이터의 양은 정확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발문을 통해 데이터를 다시 수정하고 테스트하면서 자신이 앞서 잘못 학습시킨 데이터와 다시 찍은 학습 데이터의 관계에 따라서 인공지능 판별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학습 모델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 인식 결과가 달라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학생들 중에 일란성 쌍둥이인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둠의 결과에 학급의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쌍둥이를 잘 구분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도 구분할 수 있을까 궁금했던 거죠. 결국 외모가 거의 흡사한 쌍둥이는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넣어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인공지능보다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안심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1, 2차 시 인공지능에 대해 기초 지식을 습득한 후 3, 4차 시는 학교 생활 속 문제를 AI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접 해결해보는 수업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3, 4차 시 주제는 AI를 활용한 학교 생활 속 문제 해결입니다. AI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경험하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3분의 1을 함께하는 학교라는 공간의 주인인 학생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교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간혹 발생하는 도난 사건은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친구를 의심하고 불편하고 또 학급 분위기가 싸해지죠. 도난 사건을 예방하고 반 분위기를 좋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나누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다른 반 학생의 출입, 도난 사건 발생 위험, 문단속, 주번이 잊어버림 등으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 목표 상태를 안전한 우리 반, 주번일 간소화 등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자꾸 할 일을 잊어버리는 주번을 위해 자동으로 우리 반만 열어주는 문단속 방법은 없을까? 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얼굴 인식 모델을 만들어 우리 반만 열어주는 문을 만들자로 제시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 반 아이들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반만 들어오는 자동문을 만들자라는 문제에 공감하고 첫 번째 활동으로 AI 자동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니다. 학생들에게는 엔트리에서 얼굴 인식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 명령어 블록들만 제시하고 최종 실행 화면을 보여준 후 직접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접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 적용된
잠금 장치를 만들고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에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며 참여했었는데요. 학습시킬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느냐가 정확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서인지 앞선 차시 때와는 달리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진을 찍을 때 가리거나 일부분만 찍거나 하지 않고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아이들에게 사물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즉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 모형을 만들고 제어하는 자동문 프로토타입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자신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로 사물이 제어되는 것을 본 아이들의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죠. 다른 모든 아이들의 결과물이 작용되는 걸 본 아이들은 수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해져서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이들에게 좀 더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술이 발전하면 편리한 점도 많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모든 주체는 사람이다. 같은 기술이라도 사람의 의지에 따라 선하게 또는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5차 시에는 학교 구성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고민해보고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스케치하여 발표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해보았습니다. 같은 기술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지만 하나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이고요. 하나는 실종 아동 찾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기술의 양면성과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AI for School이라는 큰 대주제 속에서 아이들은 학생, 학부모 및 학교 구성원들의 삶을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가상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스케치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발표하며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 세상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제시한 아이디어 중에는 재미있는 작품이 많이 있었는데요. 모둠별로 설계한 AI for School 프로젝트는 우리끼리 박람회를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활용성, 창의성,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우수 작품도 선정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차 시 활동 모습을 보시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부족한 제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쌤들한테 알림하게 하는 형들한테 딱 좋은 선도부를 위한 프로그램인 거야? 네. 네, 학교에 복장 불량으로 오는 애들이 많은가 보지? 네 맞아요. 저희 반에도 볼점 하고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 얘? 싸우는 거를 이게 카메라 인식하면 요거를 이 중간에 있는 컴퓨터에 보내서 컴퓨터가 이게 볼점발이라고 판단하면은 학교 종이로 보내서 바로 볼점받게 하는. 여기서 AI가 어떻게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싸우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모둠의 AI가. 발표가 끝나면 앉아있는 학생들은 동료평가 학습지를 열어서 모둠별로 창의성, 활용성, 실행 가능성에 관련해서 상중하 평가를 합니다. 중심입니다. 프로그램 기능은 눈을 간섭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얼굴 인식 기술, 확인하는 뒤에 아더 전설을 해줍니다.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은 지정된 줄을 따라서 로봇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술은 학생들이 모두 합의하고 합의 종이치면 로봇이 알아서 작동해서 이 줄을 따라서 순서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맞으면 틀림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대상은 학생들이 타학관에 무단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은 알고 있습니다. 튀어나온 건 아니고 뚫린 거야? 이거 원래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약간 파란 적용 대상은 선생님이고 프로그램 기능은 선생님이 칠판을 열고 싶을 때 얼굴 인식으로 칠판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필요한 인공 기술은 얼굴 인식 기능 선생님이랑 가정하고 카메라가 선생님을 인식하고 이제 칠판에서 닫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장점은 학생들이 칠판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칠판의 파손을 막을 수 있고 얼굴 인식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체크한 걸 컴퓨터에 있는 어떤 표로 정보를 전달하여 누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의 아이디어를 다른 모든 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누구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기술들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이해했길 바랍니다.